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용어의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피습 사건, 이재명 테러 사건, 뭐 이재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암살 미수 사건. 근데 결국 오늘도 보니까 경찰이 범인에 대해서 신상공개 안 하겠다 했어요. 당적은 물론 신상공개를 안 하겠다 했어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신상공개를 안 하게 되면 이건태 변호사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랍니다. 신상공개해야 제보가 들어온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최소한 민주당에 입당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제보가 들어오는데 신상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제도권 언론에는 이 범인 얼굴이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나 얼굴을 몇 번 공개한 적이 있죠. 이 공범 유무를 제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애초에 정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적 공개 안 할 거면서 압수수색을 뭐하러 합니까? 압수수색할 당시에만 해도 저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짐작하는 식의 정보가 경찰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심을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 사건이 본질이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살 미수 사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테러 사건입니다. 본질 자체가요. 근데 우리 언론 보도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본질을 정말 외면하고요. 그냥 이곳이 왜 헬기를 타고 이송했냐, 병원은 그랬냐, 왜 집도의 자체가 인터뷰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언론과 특히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은, 언론이 또 취재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살해 이유,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면 공범이 있는가, 아니면은 살해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그 결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인가, 집단은 있는가, 그런 사람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집중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범죄자를 낙인 찍었던 그 영향은 무엇인가, 영향이 있었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면은 뭐 동기는 틀리지 않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않고 다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현실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대한민국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이게 이제 이 사건 수사팀장이죠.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합리적 의심은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죠. 그보다 훨씬 더 윗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보다 훨씬 더 윗선이면 어딘가요? 아니. KK인가요? 그러니까 부산청보다 훨씬 더 윗선. 그러면 이제 경찰청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위에는 뭐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정당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또 초반에 바로 공범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그렇죠. 수사도 안 하고 공범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범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찰에 수사자 공범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축소시키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장은 저는 국정감사로 넘어와야 된다고 봐요. 국회에서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금방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암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시민 장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제주도의 송재호 의원이라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는 이 정권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폭력적이고 테러라는 것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극단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리고 이 암살 기도 자체가 기획적인 측면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이 해방 직후에 여운형이나 김구 선생처럼 아주 이제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야당 지도자다. 국가 지도자급이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이 테러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목을 겨냥했다. 그다음에 그렇죠. 무기를 구입했다. 금방 또 변명문을 준비했다라는 것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이유로 암살의 다름 아니다. 암살의 다름 아니면은 이거는 국정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경찰을 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건태 변호사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10일 안에 검찰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11일 날 네. 검찰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부산에서 꾸린 팀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사람 계좌 추적 다 해야 돼요. 1년 동안 행적 다 파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 추적. 우리는 그냥 의도가 알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에 해가 가지 않게끔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여 지금도. 그래서 초반에 이 사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찰과상 정도 2분 정도로 열상 정도요. 그런 느낌이었다. 별 사건 아닌 것처럼 프레이밍을 시켰지만 실제로 동영상이나 상황을 보면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방송하는 시점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는데 의사들 이야기는 더 쉬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국정조사 이야기를 저는 원내에서 좀 의원들이 꺼냈으면 좋겠어요. 금방 또 말씀하시다가 살짝 말았는데 부산대병원과 그다음에 웃기지도 않는 소아무슨과 의사회에서 성명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헬기를 뭐 민주당 당직자가 운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정권자는 결국은 그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한 그 결정권자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위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적인 부분은요. 이 앞에 바로 이 방송 안에 있는 앞부분에 이제 형사부 출신 검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8쪽짜리 변명문 제출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뭐랄까 좀 깨림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범인의 뭘 해가지고 이 우편물 발송을 해달라고 했다는 사람까지 잡혔다가 석방됐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건을 왜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누구한테 보내려 했냐가 중요한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려 했다는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잡혀 들어가면 이거 보내달라고 했으면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했는지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이건 미스테리한 사건인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면 본질을 가리고 물타기 하고 이런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계좌 추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뭐 월세도 못 내고 있었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옮겨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을 것을 계획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은폐하고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본질을 가리고 물타기하고 은폐 축소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지금 정치 테러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범이다. 만약에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미래 정치 테러를 또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공범자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저쪽이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홍준표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나 봐요. 초반에 왜 그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과하다.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탄 거에 대한 이 비판이랄까 공격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의사들까지 나서갖고 이재명 대표가 특혜받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또 글을 썼죠. 이게 이 틀투벼 쉽게 표현하면 이칙 어르신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틀투벼라 그러는데 이거 보면 자기를 왜 공격하느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피해 당사자가 만약에 윤석열이면 어땠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윤석열이 만약에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헬기 안 태울 겁니까? 전투기 동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타면 되고 이재명 대표는 타면 안 되고의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정권이라는 것이 의견은 가족들이 내지만 결정은 병원 관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닥터 헬기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내는 거고요.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족이 요청을 했다. 그걸 부산대 병원이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거주지, 활동 근거지 이거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당무를 거기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걸 이재명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쪽은. 아니 윤석열이 만약에 부산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헬기로 이송을 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 안 된다고. 얘들 논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과 경찰은 권력에 충성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자작극이다, 나무젓가락이었다. 아니면 민주당원이었다 이런 보도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작극이 아닌 것 같고 칼이었고 나무젓가락이 아니다. 그러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초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헬기를 타는 것이 맞느냐 특혜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언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총선만이 예. 정말 정답이다라는 그냥 사람이 그런 아닌 것 생각밖에 같아요. 저쪽 들지 세력은. 않습니다. 왜 대학생들 사살 이야기 나오는 시의원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건 병이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위중한 상황에서 본인이 헬기를 타는지 안 타는지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를 왜 비판을 합니까? 그리고 뭐 공공의료 이야기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생각이 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꺼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도량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언론사에는 뜨지만 기사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은 언론사 기사로는 검색이 되지만 네이버 포탈에 검색이 되지 않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이거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언론사 네이버 포탈 다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첫 번째가 이거요. 관련자들 전부 다 탈탈 털고 압수수색부터 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경찰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다 축소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 또 여기까지 하시고 이태리님 감사드리고요. 남보루 가니님 감사드리고 오승민님 아직도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하지도 않았는데 부결되었다고 가짜뉴스 올리지 마세요. 김건희 특검 ZP 표결은 2월 중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식용법 등 표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모르시면서 가짜뉴스 올리지 마세요 하셨고요. 우승민님, 이재명 대표님 내일 퇴원하시니까 그래도 안심이다. 다시 국회에서 배웠으면 하네요. 꼭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